오늘 주제는 한마디로 위선의 추락입니다. 한국 축구의 수준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던 일본 축구협회 간부가 불과 몇 달 뒤 프랑스 상공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보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 인물은 일본 축구협회, 즉 JFA 기술위원장 가게야마 마사나가로 일본 축구의 방향을 총괄하던 지도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스포츠 윤리 전체를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였어요. 10월 초 프랑스를 경유해 칠레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게야마는 비즈니스석에서 노트북을 켜고 아동 성착취 이미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승무원이 즉시 보고했고 비행기가 파리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그는 체포됐습니다. 그의 노트북에는 15세 미만 아동 이미지와 영상 1600여 건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단순한 우발적 시청이 아닌 지속적 소지와 저장의 정황이 확인된 거죠. 그는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I로 만든 예술 작품일 뿐이다. 하지만 프랑스 법원은 그 말을 단칼에 잘랐어요. AI 생성물이라도 그것이 아동 성착취를 묘사했다면 불법이다. 결국 그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벌금 5천 유로 약 830만 원, 그리고 10년간 프랑스 입국 금지 판결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내에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이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예요. 단순한 열람, 다운로드, 저장 행위 모두 성착취물 소지로 간주하거든요. 특히 올해부터는 AI가 만든 가상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이 미성년을 성적 대상화했다면 동일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가게야마의 주장인 AI 예술이었다는 법원에선 오히려 범죄의 고의성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로 판단됐어요. 판결문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축구 지도자이며 교육자로서 공적 신뢰를 스스로 파괴했다. 사건이 보도되자 일본 축구협회 JFA는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결과는 즉각 해임이었어요. JF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셌습니다. 그가 단순한 행정직이 아닌 전 연령대 대표팀 강화 전략을 설계한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는 10대 선수들을 직접 지도하고 유소년 축구 발전 비전을 제시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즉 아이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아이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소비한 거예요. 가게야마는 과거 J리그 선수 출신으로 일본 U-20 대표팀 감독과 싱가포르 유소년 대표팀 감독을 지냈어요. 하지만 한국 축구 팬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건 올해 4월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일본 축구협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축구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일본은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한국을 퇴보의 사례로 일본식 유소년 시스템의 우월함을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불과 반년 만에 아동 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결국 한국을 비하하던 입으로 자신의 윤리를 무너뜨린 셈입니다. 일본 주요 매체들은 이 사건을 스포츠계 전체의 수치라고 표현했어요. 도쿄신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유소년 지도자를 자처한 남성이 가장 어린 생명을 대상화한 것은 일본 스포츠의 근본을 무너뜨린 행위다. NHK는 단호하게 평가했어요. JFA는 윤리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지도자의 자격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인간성이다. 그런데 일본 축구협회는 이미 성폭력, 괴롭힘 사건이 여러 차례 내부 고발된 조직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하나의 폭발구였어요. 이번 사건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는 가해자의 해명이 AI가 만들었다는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본과 유럽에서는 AI 생성 이미지가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일본 내 디지털 포렌식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AI 생성 아동 음란물 검거 건수가 230% 증가했습니다. 가게야마는 이 흐름 속에서 AI 예술이었다는 말을 면책 논리로 악용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프랑스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림이든 CG든 AI든 아이의 이미지를 성적 대상으로 소비했다면 그건 범죄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일탈로만 볼 수 없어요. 일본 축구는 2000년대 이후 유소년 시스템을 엘리트 중심으로 바꿔왔습니다. 기술은 정교해졌지만 그 안에 윤리 교육은 전혀 따라가지 못했어요. 청소년 선수를 훈육하던 지도자가 윤리보다 경쟁만 강조하며 결국 자신은 범죄자가 되어버린 현실. 이건 단지 일본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엘리트 스포츠가 안고 있는 병리 구조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한때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말했지만 지금 일본 축구가 배워야 할 건 오히려 윤리의식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지 관리에 급급하고 사건을 내부에서 덮는 경향이 강했어요. 이번 사건도 프랑스 언론이 먼저 보도하지 않았다면 일본 내에선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본은 청결과 질서를 중시하는 사회로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은폐와 위선도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성착취물 시장 규모는 전 세계 3위, AI 음란물 소비율은 1위예요.
그 사회의 엘리트, 그것도 청소년을 지도하는 자가 이런 범죄에 연루된다는 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문화적 이중성의 증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타락하면 아무 의미가 있는가? AI가 만든 예술이든 축구 기술이든 모두 인간의 도덕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가게야마는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자고 했지만 이제 전 세계는 그의 추락을 반면교사로 삼게 될 거예요. 스포츠는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더럽힌 자에겐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다른 빠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